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직업은 약사이고, 원래는 결혼 생각 없이 일이나 하고 취미 생활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뒤늦게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하다 생각했던 그 남자. 이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여태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남편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유로 저는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 기간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하도 일만 하고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늘 성하셨어요. 제가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은 편인데 왜 남자를 못 만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야. 내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진짜 마지못해 사는 친구들도 많아. 솔직히 그거 보면서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싶더라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은 안 보이고? 물론 그런 애들도 많지. 하지만, 뭐랄까, 나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 같지가 않아.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그렇게 한 사람만 평생 본다는 거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 에휴. 저는 확고하게 저의 의사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아서 단란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는 운동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사람이 너무 점잖고 괜찮다며 그분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아직 미혼이라며 저보고 한 번만 선을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피해 다니다가 엄마가 선이라도 한번 보고 나서 거절해도 하라고 그러셔서 마지못해 선을 보러 갔습니다. 적당히 밥 한 끼 먹고 시간 때우다가 집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 나타난 그 남자,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나이는 39이고 직업도 좋은데 결혼 안 했다길래 저처럼 결혼 생각이 없는데 떠밀려서 억지로 낳았다던가 아니면 정말 결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별로인 남자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키도 크고 어깨도 다부진데다 인물도 너무 좋은 남자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저보고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외모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름은 김태훈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약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제 이름과 함께 간단한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선을 봤는데 대화를 할수록 이 남자 꽤 괜찮은 거예요. 목소리도 좋은데다 매너도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고 남자다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좀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왜 아직도 혼자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남자면 주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혹시 이 남자 한번 갔다 온 남자인가? 아니면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술도 한잔 하기로 했는데요. 솔직한 성격의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 저기 태훈 씨, 이런 말 실례겠지만 왜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제 말에 태훈 씨도 웃으며 말하더군요. 경훈 씨도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저야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저도죠 뭐. 일하느라 바쁘고.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속으로 이 남자는 내가 마음에 들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도 내가 마음에 든 건지 애프터 신청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마음에 든다는 의사를 밝히더군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애초에 선으로 만난 거다 보니 결혼 전제의 만남이었죠. 태훈 씨와의 만남은 좋았어요. 다정하기도 하고 돈을 잘 벌다 보니 통도 아주 컸습니다. 저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걸리는 게 좀 있었죠. 아무리 연애 중이라도 결혼 전제인데다 마흔이 다 돼가는데 진도가 키스 이상으로 안 나가는 거였습니다. 같이 술을 먹거나 멀리 바람을 쐬러 가면
자연스럽게 잠도 자고 속궁합도 맞춰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이라면서 결혼까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좀 황당하면서도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였으니까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죠. 근데 태훈 씨는 맛집, 술집, 아니면 근교의 분위기 좋은 곳들을 아주 잘 알더군요. 제가 장난삼아 물어봤죠. 어떻게 이런 곳을 이렇게 잘 알아? 전에 다른 여자친구들하고 아주 많이 와봤나 봐? 그러면 태훈 씨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중에 민석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런 곳을 잘 알아서 많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최민석. 그 남자는 태훈 씨와의 대화에 종종 등장하는 친구였습니다. 뭐만 하면 민석이랑 이걸 먹어봤다. 민석이랑 저길 가봤다. 민석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등등 민석이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가장 친한 친구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태훈 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술자리에서 만난 민석 씨는 제 상상 속의 인물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태훈 씨의 말 속에 등장하는 민석 씨는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고 친구 잘 챙기는 활발하고 친근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본 민석 씨는 생긴 것부터 깡마르고 날카롭게 생긴 데다 표정도 엄청 굳어 있더군요. 저는 저 사람이 진짜 태훈 씨와의 대화에 등장하는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먼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민석 씨죠? 태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자 민석 씨는 저를 슬쩍 훑어보더니 떨떠름한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네, 반가워요.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저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도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고 계속 태훈 씨한테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예 등까지 돌리고요. 저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태훈 씨 여자친구로서 못마땅한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저도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막 걸었죠. 민석 씨, 민석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프로그래머요. 어머, 그러시구나.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요? 저 주변에 컴퓨터 막 잘 다루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신기할 것도 많네. 그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아니, 누구는 자기가 좋아서 그러나요?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옆에 있던 태훈 씨도 민망해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이렇게 자리 마련했으니 경은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그런데 태훈 씨의 말에 민석 씨는 태훈 씨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막 서운한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석 씨는 턱을 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경은 씨는 태훈이 어디가 좋았어요? 아, 태훈 씨가 다정하기도 하고 치과 의사라서 좋았죠? 갑자기 제 말을 자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아니, 여자들 직업 좋은 남자 환장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약사예요. 여자 직업으로 그렇게 빠지는 직업 아니고요. 어쨌든 태훈이 좋은 부분의 직업도 있었죠? 경은 씨는 눈 많이 높은 편이죠?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거 보니. 가만 듣다 보니 이 남자 저한테 완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빠서 말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마땅한 사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제는 태훈 씨 만났으니 결혼할 거고요. 그 말에 민석 씨는 표정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얘기했죠. 그러는 민석 씨는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태훈 씨한테 들으니 미혼이라던데 못 하신 거예요? 제 말에 민석 씨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노총각 콤플렉스가 있나 싶으면서도 속으로 저는 그러게 먼저 왜 건드려? 너만 성깔이냐?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는 엄청 험악해졌고 술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술을 홀짝거리면서 저한테 시비 걸 땐 언제고 막상 문 밖을 나서니 막 취한 척을 하는 거예요.
태훈 씨한테 데려다 달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태훈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더러 미안한데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민석이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 말에 민석 씨는 이겼다는 듯 웃고 있고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기에는 불이 나더라고요. 태훈 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태훈 씨, 자기 친구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맘에 안 든대? 그게 아니고, 나 어제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아? 무슨 민석 씨가 시어머니나 시누인 줄 알았어. 미안해. 원래 그런 애 아닌데 어젠 왜 그랬는지. 그런 애 아닌 거 맞아? 엄청 그런 애던데? 제 말에 태훈 씨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가 너무했나 싶어 저도 그쯤에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따졌죠. 근데 나를 데려다 줘야지 민석 씨를 데려다 주면 어쩌자는 거야? 민석이가 좀 많이 취했어. 취하다니 나한테 시비 걸 땐 세상 멀쩡했는데. 걔가 갑자기 치기가 좀 오르거든. 근데 어제 그러고 싸웠어. 싸워? 어, 서로 좀 심하게 싸웠어. 우리 결혼식도 안 올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태훈 씨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어제 민석 씨가 저에게 함부로 대한 것을 보고 태훈 씨가 민석 씨에게 화를 냈나 보다 싶었거든요. 태훈 씨가 덧붙이더군요. 앞으로 민석이 같이 볼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괜히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제 만남이 너무 불쾌했기에 그냥 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태훈 씨는 그 후로 민석 씨에 대한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고 저는 태훈 씨의 집에 인사를 갔어요. 아버님도 좋으시지만 어머님이 특히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참하고 예쁜 너랑 결혼하려고 여태껏 그랬나 보다. 고마워.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민망하면서도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옷이나 가방 등도 자주 선물해 주시고 태훈 씨가 집을 하기로 하고 제가 혼수를 하기로 했는데 혼수도 몇 가지는 최고급 제품으로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직업에 다정하고 잘생긴 남편에다가 금전적인 지원을 빵빵히 해주면서도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정말 완벽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이 완벽한 상황 속에서 묘하게 저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상황이라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날, 그 문제 많던 친구 민석 씨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단단히 태훈 씨랑 싸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둘 다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습니다. 다만 그때도 좀 걸리는 건 남편과의 잠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보통 신혼 때는 엄청 불탄다고도 하잖아요. 특히나 남편은 결혼 때까지 참는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불같은 신혼을 보낼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자주 피곤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잠자리를 갖는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남편도 나이가 적진 않아 기력이 좀 딸리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퇴근 후 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남편이 누군가와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며 나와 차를 향해 급히 가더군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 진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기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대화도 좀 이상했고요. 남편은 차에 타서도 뭐라고 통화를 하더니 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선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만 강렬하게 들더군요. 저는 차에 올라타 남편 차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남편 차는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로 갔습니다.
1층은 편의점이고 2, 3층은 주택인 상가주택 건물이었는데 남편은 익숙하게 그 앞에 차를 대더니 한달음에 계단으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남편을 따라 그 건물로 가봤어요. 여기가 어딜까 하면서요. 그런데 2층에 다다랐을 때 한 집에서 외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막 들리더라고요. 방음이 굉장히 안 좋은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요. 저는 그 소리가 나는 집 쪽으로 갔어요. 정확하게는 안 들리지만 왕왕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대더군요. 혹시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건가? 여기는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사는 집인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안에서는 여자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꼭 남자 두 명이 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끊겨요. 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나오나 보다 싶어서 3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내려다보는데 남편이 문을 쾅 하고 열더니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문을 확 열더니 울부짖는 거예요. 누군지 싶어보니 세상에 민석 씨인 거예요. 그래 가라 가. 그녀한테 가. 다신 오지 마. 남편은 이미 가고 없는데 막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친구 집에 온 건가? 민석 씨랑 싸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저는 민석 씨의 옷차림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밑에는 이상한 망사 스타킹을 신고 핫팬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얼굴에 화장도 좀 한 것 같고요. 저는 민석 씨가 왜 저런 꼴로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민석 씨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감도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겨우 몸을 이끌고 내려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남편과 민석 씨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남자들끼리 싸울 순 있지만 둘이 나눈 대화라든지 민석 씨의 옷차림이 평범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데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일단 티내지 않고 있다가 그날 밤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남편 차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노트북으로 틀어봤죠. 뭔가 없을까 하고 뒤지던 찰나 며칠 전 남편이 민석 씨 집에 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남편이 치아 교정 관련 세미나가 있다고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죠.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아까 그 집 앞에서 민석 씨를 기다리고 있으니 민석 씨가 총총 내려와 차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고선 얼굴 까먹겠다? 신혼제비가 아주 좋으신가 봐 하며 비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얘기할래? 그러길래 민석 씨가 요 앞에 공원 주차장에 나가 그러더군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더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요새 왜 그래 자꾸. 밤에는 연락하지 말랬잖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불안한데. 뭐가? 너 완전 그년한테 진심인 것 같아. 뭐가 진심이야. 마지못해 사는 거지. 거짓말. 결혼하고 남들처럼 사니까 좋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 나 같은 건 이제 그냥 잊고 싶지? 어떻게 그래. 내 맘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잖아. 남편은 민석 씨를 막 달래더군요. 토라진 여자친구 달래주기라도 하더니요.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진짜 2년만 살면 돼? 그래. 우리 부모님 소원이라는데 어떡해. 알잖아 우리 부모님. 내가 너랑 만나는 거 알고 뒤집어진 거. 그때 우리 엄마 죽겠다고 약 먹는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알아. 그래서 네가 부모님 위해서 아무 여자랑 결혼하겠다 한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2년만 참아. 나도 너밖에 없어. 경은이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어떤 마음도 없어. 그래도 그냥 짜증나. 내 남자 뺏어서 사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고. 자꾸 나 힘들게 하지 마. 2년만 살다 이혼하면 나도 부모님한테 할 도리 다 한 거야. 그 이후로 너랑 살게. 우리 다른 지역 가서 살자. 알았어. 약속 지켜. 연락 자주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게이였던 거였습니다. 그 민석이랑 남자는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니라 사귀는 남자였던 거고요. 어떻게 이런 사기 결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기만당한 거였어요. 게다가 대화를 들어보니 시부모님도 다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몸이 안 좋아서 좀 쉰다고 말하고 약국은 같이 일하는 동료 약사에게 맡겼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남편과 시댁, 좋은 집,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말대로 빈 껍데기만 저와 사는 거였고 시댁은 남편의 허울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잘했던 거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시한부 결혼 생활. 제가 먼저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그 애인놈까지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지만 결론은 이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영상을 옮겨 폰에 담은 후 시댁에 전화를 드리고 갔어요. 시부모님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더군요. 저는 일단은 티내지 않고 그냥 놀러 왔다면서 태훈 씨도 퇴근하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까지 다 오고 어머님은 어디 나가서 식사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어요. 남편은 놀라서 눈이 커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처음엔 어리둥절하게 보시다가 대화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고요. 아버님은 아예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머님은 황급하게 얘기하시고요. 아가, 저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오해예요? 본인들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아시면서 저와 결혼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딸이라도 이런 결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일단 진정하고.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어떻게 동성애자인 아들을 시침이 떼고 결혼시키실 수 있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머리를 짚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아직도 걔랑 만나? 너 미쳤어? 마음 잡았다고 했잖아. 그게 마음 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 돼? 그럼 그놈이랑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저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중요해요? 제 인생은요? 어쩜 이렇게들 이기적이에요? 미안하다, 아가. 태훈이가 이제 안 만난다고 해서 마음 잡은 줄 알았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 어머님, 저 사람 동성애자예요. 이게 그 남자만 안 만난다고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빈 껍데기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저를 속이고 저한테 어떤 이성적 마음도 감정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까지 한 거라고요. 미안하다. 아버님은 자리를 획 떠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땅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다 터뜨릴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나요? 미안하다, 아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겠니? 저한테 미안해하는 어머님을 보자 한편으론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안 미안하니?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었어? 그냥 저 여자랑 대충 결혼해서 살면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겠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지? 그건 아니야. 당신 말대로 나 동성애자고 당신한테 이성적 감정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랑 있음 너무 즐겁고 대화도 잘 통했어. 2년만 살고 이혼하니만이 그런 건 진심 아니야. 민석이가 너무 집착도 심하고 나 없음 죽네 사내 하길래 그냥 달래려고 말한 거야. 민석이랑은 정리하려고 했어. 그냥 당신이랑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한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도 기분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좀 받아들여. 그렇게 당장은 덮고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당신 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끝내는 게 맞아. 나 이렇게 기만하고 속인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 앞으로도 적당한 여자 만나서 모른 척 돕고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속인 거래도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했고 까무러치시더군요. 당장 시부모님께 전화해 따졌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주는 걸로 하고 조용히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싶어 괴로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털었습니다. 이혼 얘기 때문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울면서 저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거. 이성한테는 관심이 없고 남자가 좋은 거야. 그쪽으로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대학 간 이후 남자친구도 몰래 만나고 했는데 부모님이 아신 거야. 엄마가 그때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해서 결혼 안 하고 여태까지 그냥 산 거야. 그러다 민석이를 몰래 만나는 걸 들켰는데 엄마가 죽는다고 약까지 먹으셔서 헤어졌다고 하고 선봐서 자기 만난 거야. 억지로 떠밀려 나갔지만 자기가 참 편하고 좋더라고. 이성적인 거랑은 다른 감정? 그래서 사실 자기랑 민석이 소개시켜줬던 날 자기한테 택시 타고 먼저 가라고 했잖아. 그날 민석이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고 민석이랑 심하게 싸운 거야. 그 후로 안 보고 살다가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민석이가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나도 마음이 남았는지 만나러 가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됐네. 다 내 잘못이야. 자기한텐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남편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를 속인 건 맞지만 본인도 자신의 성 정체성과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 친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살던 본인이 제일 행복하고 떳떳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할 때 알아보니 의외로 이런 일들은 없는 일은 아니더군요. 일명 클로짓 게이라고 해서 자기가 게이인 걸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뒤늦게 알게 된 사람도 있고요. 저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생은 흘러가듯이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원래 결혼 생각 없었는데 앞으로도 재혼할 생각은 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